자, 오늘은 이제 상경계열에 대해서 서울대부터 동국대까지 일반고의 내신 컷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특목고 자사고의 내신 컷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상경계열 같은 경우에는 내신 컷이 좀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상경계열에서 뭐가 중요하죠? 수학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신 등급보다 낮다 하더라도 수학에 대한 심학습 과정과 수학적 역량이 나타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고 3.4인 학생이 서강대 경제학과에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4등급 중후반인 학생들이 서강대에 붙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자사고 2.75등급인 학생이 고대 경영학과에 붙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내는 학생들 중에서는 서울대 경영이나 이런 학생들 대부분이 이제 2등급 중반대 이런 학생들이니까 물론 내신이 우수했죠. 하지만 내신이 좋다고 해서 서울대 경영학과가 붙는 건 아니었죠. 그러려고 하면 서울대 경영학과나 이런 경제, 경영, 상경계열에 붙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역량 그리고 비교과적인 우수성이 나타나야지만이 충분히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신들에 대한 컷, 그 다음에 내신들에 대한 컷과 그 다음에 이런 내신들을 갖다 뒷받침할 만한 비교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학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충분히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3.4등급이 고대 10분자원 경제학, 인기학과는 아니지만 합격한 사례도 충분히 있고요. 그죠?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상경계열 진학하고 싶은데 수학은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는데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우수하고 수학적 역량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충분히 상경계열에 한번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가 내신이 이미 결정됐어. 비교과 어떻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제가 이제 내신껏 뒤에 다루어지는 소개해드리는 창체활동과 세특에 합격한 학생들의 사례를 보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어떻게 우수한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지를 갖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경영학부와 경제학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동학부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학부라든지, 호스피트 경영학부라든지, 세무학과 등 이렇게 이제 상경계열과 관련된 유관한 학과의 일반고 컷과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컷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학부 수시 지원 가능 내신입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에 이제 같은 경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을 보면은 70%의 내신 컷이 1.1이었죠. 그래서 저희가 모집 인원이 이제 27명 되는데 저희가 1.3대까지를 갖다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 다음에 50명 모집을 하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도 제가 지난 시간에 유튜브에 설명해 드렸던 거, 과연 일반고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원했을까라고 봤었을 때 일반 전형대에서 30%대가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래서 50%가 1.8대라고 한다면 1.6대까지. 근데 물론 저희가 통과시킨 학생들 중에서 1.64도 있죠. 저런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저거보다 내신이 좀 낮아도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1.6대까지를 갖다 예상을 해봤고요. 특목고 자사고 컷은 얼마냐라고 보면 70%까지 2.0대였기 때문에 저희 2.7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또 이렇게 합격을 하거나 이렇게 했던 학생들을 보면 2.59, 2.70 등급인 학생들이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특목고 자사고 컷은 한 2.7대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물론 이거보다 또 아주 또 비교과가 우수하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서 5배수죠. 과연 이제 1단계에서 교과 갖고 5배수가 어디를 뽑힐 건지가 중요한데 저는 제가 볼 때 한 1.5 정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52명의 5배수가 되면 추천 전형으로 교과만 갖고 5배수 뽑기 때문에 260명이 뽑히죠. 그래서 1.5 정도를 예상을 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44명 뽑히는 활동 우수형에서는 얼마 정도 될까라고 보면은 전년대 50%가 1.4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또 1.64인 학생이 붙었기 때문에 1.6대 정도로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봤고요. 70% 것이 1.8이었습니다. 70% 것이 1.8이었고 하기 때문에 1.5대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서울대 경영에 붙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연대 경영에는 아예 서류 전형이 통과되지 못한 학생들도 꽤 있었거든요. 외대부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그래도
저희가 근데 이제 합격시킨 학생들 중에 2.70은 또 오히려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2.70이 합격을 했지만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과가 굉장히 좋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대학교가 오히려 내신에 대한 부분들을 더 서울대학교보다는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2.5대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에 이제 80명을 갖다가 모집을 하는데 최저가 얼마냐면 작년에 2.2대였죠. 그래도 2.0대 정도를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일반 1.64인 학생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 합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을 본다고 한다면 50%까지 2.3이었기 때문에 2.3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2.59인 학생이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컷은 70%가 2.61이었고 최저가 4.0이었죠. 근데 이제 작년보다는 아무튼 인원이 좀 줄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3.5대 정도를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 말씀드렸듯이 비교과가 좋으면 작년처럼 4.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제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합격한 학생들 저희들이 이제 합격시킨 사례고요. 성균관대를 보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25명인데 제가 1.6대로 예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70명이 이제 일반 전형에서 모집을 하는데 학종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 컷은 1.9, 그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고 컷은 2.2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70% 컷이 2.7이었고 저희가 특목고 자사고 컷은 3.7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서강대는 어떻게 될까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명이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서 모집을 하죠. 그래서 1.5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성균관대하고 서강대가 이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낮게 봤을까라고 보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과 80에 이제 정성평가하는 게 20이 들어가죠. 거기에 비해서 서강대는 다 정량평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내신이 조금 더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5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다고 하면 95명 모집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일반고 컷은 2.4, 그다음 특목고 자사고 컷은 4.0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제 4.19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같은 경우에 교과 전형에는 70%까지 1.38이었기 때문에 1.5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4명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일반고 컷은 2.2,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컷은 4.0대 정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70%가 2.03이었고 전년도가 이제 4.2x 정도가 4.2대가 정도가였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래도 4.0대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에서 47명 뽑죠. 그러니까 70% 컷이 1.5였기 때문에 내신 컷을 1.8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다빈치 전형과 탐구 전형이 있는데 다빈치 전형은 33명 모집하고 일반고 컷을 갖다 2.5대로 예측했고 그 다음에 최저가 4.0등급대였기 때문에 4.0등급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다빈치 전형에서도 일반고가 75%, 특목고 자사고가 25% 들어오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4등급대까지 됐기 때문에 4.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탐구형은 36명 모집하는데 저희가 일반고 컷은 2.3대라고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70%까지 3.5입니다. 근데 저희가 탐구형 같은 경우 최저가 이제 4.5 등급대라고 예상을 했는데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9%대, 한 30% 정도가 일반고고 70%대가 이제 특목고 자사고죠. 근데 저희가 작년에 합격시킨 사례가 4.74등급이 있었기 때문에 4.5등급대가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금융이 학교 추천 전형이 이제 7명이죠. 내신 컷 1.6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6명 모집한 다빈치 전형에 일반고 컷은 2.0,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는 4.0대. 7명 모집한 탐구형에서는 일반고 컷은 2.5대, 그 다음에 이제 최저 5등급대가 이제 중앙대 글로벌 금융에서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4.0대가 적절하지 않나. 말씀드린 대로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5등급대 한 등급을 커버하고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탐구형에서 3.60, 3.70 정도를 갖다 합격을 시켰기 때문에 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교과가 우수하면 한 등급 이상도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31명이죠. 근데 전년도에는 이제 교과서 한비 서류 70이었죠. 그죠? 근데 이제 교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전년도에는 교과서 한비 서류 70일 때 최저가 2.3이었는데 저희가 올해 예상하기에는 2.0대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학생부 종합은 쉬운 4명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일반고가 이렇게 분포들을 보면 이제 분포들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일반고가 합격한 그룹이 있고 특목고 자사고가 이렇게 합격한 그룹이 보이죠. 근데 저희가 전년도 일반고 2.6대로 예상을 했는데 요번에 2.7대로 이제 제가 예상한 건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가 올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5.0대였고요. 특목고 자사고 거서 5.0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지역자사고 학생을 4.44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습니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이제 그 14명이죠. 학교 추천 전형에서. 그래서 이제 2.0등급대를 갖다 저희가 이제 그 내신 컷으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다음 면접형은 10명이고 서류형은 15명이죠.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일반고 1단계 합격자 평균이 3.47이었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2.9대 정도를 갖다 면접형을 갖다 예상을 해봤고 서류형은 그 다음에 2.7대. 아무래도 면접을 보면 내신 등급에 대한 것이 조금 더 여유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고 컷은 2.9대하고 2.7대 이렇게 어디 면접형과 서류형을 예상을 해봤고요. 특목고 자사고 컷은 대부분 5.0대. 뭐 충분히 5.0 정도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교과 과정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 26명 모집의 학교 추천자 2.3대를 저희가 예상해봤고 모집 인원 82명의 일반고 컷을 갖다 저희가 그 2.8대 정도로 봤습니다. 비교과가 우수니까 시립대 같은 경우는 사실 비교과가 우수한 경우에 보면은 특목고 평균이 4.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비교과를 되게 많이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고 같은 경우 2.8대 정도도 충분히 비교과가 우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건국대 17명 모집의 학교 추천 전형에서 이제 교과죠. 그래서 이제 평균이 1.9대였고 최저가 3.3이었는데 그때 2020년도 서류가 70대 교과가 30% 들어갔기 때문에 저랬다 보고요. 교과를 봤을 때 저희가 볼 때 2.3대 정도가 이렇게 내신 컷이 아닐까 예상을 해봤습니다. 학생부 종합에서는 40명 모집을 하는데 일반고 컷은 3.0,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가 5.5대 정도 예상을 해봤고요. 동국대는 학교 추천 전형에 22명에 2.4대를 갖다 내신 컷으로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21명을 모집하는데 평균이 2.86이었기 때문에 일반고 컷은 3.0, 특목고 자사고 컷은 5.2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경제학부 보겠습니다. 경제학부 보면은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그 모집 인원 40명 모집에 그 한 1.3대 예상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학생부 종합 전형, 그 수시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이제 64명 모집하죠. 일반고 컷은 1.6대,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컷은 2.8대도 있고요. 저희가 2.55등급을 작년에 서류 전형에 합격을 저희가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경쟁률이 한 4대1이 되지 않았죠. 3.7 몇 대 1이었는데 비교과가 좋다고 한다면 일반고 2.55등급도 충분히 2배수에 뽑는 서류 전형에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대는 34명 모집에 학교 추천형이죠. 1.5대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의 28명에 일반고 컷은 1.6,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컷은 2.5대 정도 예상을 해봤습니다. 고대는 학교 추천 전형에 28명인데 1.8대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우수형에서는 29명 모집하는데 일반고 컷은 2.1, 특목고 자사고 컷은 3.3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경제는 저희가 학생부 종합에서 50명 모집하는데 일반고 컷 2.4, 특목고 자사고 컷 4.0대를 갖다 예상을 해봤고요. 서강대는 이제 학교 추천전 18명 모집하죠. 1.4대로 저희가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고 컷 탁종에서는 56명인데 2.5대 정도를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휴브레인에서 이런 부분들은 3.4인 학생, 일반고 학생들을 갖다 서강대 경제학부에 이제 합격시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저희가 2.5라고 이렇게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비교과가 우수하고 수학에 대한 부분이 우수한 부분이 보인다고 한다면 내신보다 평균 내신보다 낮아도 충분히 경제학부에 넣어봐도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컷은 4.1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한양대는 12명 모집하는 학교 추천 전형, 교과 전형에서 내신 컷이 이제 일반고 컷은 내신 컷을 1.5대로 예상을 해봤고
33명 모집하는 학종에서는 일반고 컷은 2.2, 특목자사 컷은 4.0대로 제가 예상을 해봤습니다. 자, 중앙대는 16명이죠. 교과 전형에 1.7대로 예상해봤고요. 그 다음 학생부 종합의 다빈치 전형, 20명 모집하는 다빈치 전형은 일반고 컷은 2.5, 23명 모집하는 탐구형은 그 다음에 이제 얼마냐 2.3대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다빈치 전형과 탐구형에 대한 부분들이 왜 일반고가 더 낫지? 탐구는 비교과를 많이 보는데 라고 보면 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렇게 본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빈치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신이 조금 낮아도 그죠? 비교과가 약간 하더라도 좀 비교과가 우수하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이제 탐구형 같은 경우는 다 특목고 자사고랑 하기 때문에 같은 비교과라 하더라도 내신이 좋아야지만이 특목고 자사고랑 경쟁을 갖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가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일반고 컷을 갖다 다빈치를 2.5대, 탐구형을 2.3대로 예상을 한번 해봤고요. 근데 특목고 자사고는 전부 다 4.0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경희대 학교 추천자는 13명 모집하는데 2.0대로 예상해봤고요. 21명의 모집하는 네오르네상스 전형 학종에서는 2.7대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2.04인 학생을 다 합격시켰습니다.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컷은 5.0대로 저희가 예상을 했고요.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7명 모집하죠. 내신컷 2.0대. 그 다음 이제 면접형 8명이고 11명 서류형 뽑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면접형 같은 경우는 2.9대, 서류형 같은 경우 2.7대로 저희가 일반고 컷을 예상을 해봤고 특목고 자사고 컷은 마찬가지로 5.0대 정도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시립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2.4대로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서는 26명 모집은 2.7대 정도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특목고 자사고 평균이 5.16이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컷은 5.5대 정도까지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건국대는 이제 학교 추천 전형에 5명 모집하죠. 그래서 내신 컷을 2.3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 모집 인원 이제 21명인 KU 자기 추천 전형에서 평균이 3.0대였기 때문에 저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3.0대로 했고 최저가 5.3이었으니까 5.3대까지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국대 14명 모집하는 교과 전형에 저희가 2.4대 정도를 갖다 예상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 13명인 이제 두드림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평균 한 3.0대 정도, 평균이 2.65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동국대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 컷은 3.0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는 그 다음에 최저가 3.16이었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땐 대부분 일반고거나 지역 자사고 중에서 3.16이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전국 단위 자사고 학생들이나 이렇게 특목고 학생들이 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5.2대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기타 상경 계열에 대한 수시 지원 가능한 내신을 갖다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 농경제사회학부, 소비자아동학부, 그다음에 소비자아동의 아동가족학부 이렇게 있죠. 일단 농경제사회학부 같은 경우 10명인데 저희가 서울대 직윤에서 한 1.4대라고 저희는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수시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모집 인원 19명인데 일반고 컷 1.9, 특목고 자사고 컷 3.2, 소비자아동학부, 소비자학부는 그 다음에 직윤은 1.4, 그 다음에 일반고 컷은 1. 학종에서는 일반고 컷은 1.7, 특목고 자사고 컷은 3.0 이 정도 예상해봤습니다. 소비자아동 아동가정학부에서 서울대 직윤은 1.4대, 10명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선 일반고 컷은 1.7대, 특목고 자사고 컷은 3.0대로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고려대 식품자원 경제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에서 12명 모집하는데 한 2.0대 이 정도가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고요. 아무래도 학교 추천 전형은 4% 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얼마까지 갈까라고 보면은 그죠? 학업부 수용에선 저희가 2.5대로 예상을 했지만 일반고 3.4도 일단 서류 전형 통과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 비교과가 우수하다고 한다면 한번 이렇게 지원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학업부 수용 같은 경우 올해 6배수를 뽑기 때문에 인원이 전년보다 줄었지만 그래도 비교과가 우수하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가 3.9였기 때문에 3.9대라고 예상을 했고요. 저희가 또 3.60 등급인 학생을 갖다 합격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 같은 경우에는 학종에서 모집인은 57명이죠. 일반고 컷 2.2, 그 다음에 특목자사고 컷 3.9대로 봤고요.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과를 보면은 교과 전형에서 그 다음에 내신 컷은 1.5대, 그 다음에 학종에서 15명 모집하는데 일반고 컷은 2.2대,
특목고 자사고 것은 4.0대로 봤습니다. 70%가 3.28이었고, 근데 저희가 4.4형인 학생을 갖다 합격을 시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0대가 적절하지만 뭐 말씀드린 대로 비교과가 우수하면 이렇게 0.5등급 내지 1등급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앙대 이제 광고홍보학과를 보면은 그 7명 모집하죠. 그 학교 추천 전형에서 저희가 볼 때 한 1.7대 정도, 그다음에 그다음 다빈치 전형에서 8명 모집하고 탐구형에서 11명 모집하는데 둘 다 2.5대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다빈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특목 자사고 것은 4.0대, 탐구형 같은 경우에는 4.5대, 이렇게 70%가 4.3대였기 때문에 4.3대라고 4.5대 정도라고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경희대 그 호스피탈리티 경영학부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볼 내신커다 2.3대 정도로 저희가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최저가 3.8일 땐 서류 전형이 포함돼서 그랬죠. 그래서 이제 서류 전형 포함되지 않고 내신만 갖고 하기 때문에 2.3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모집 인원 60명인 그 네오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일반고 컷이 한 3.3대, 특목고 자사고 5.5대, 그러니까 최저는 5.7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5.5대 정도라고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한국외대 국제통상학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이 2.0대 예상해봤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형 같은 경우에 5명, 서류형 6명인데 일반고 컷은 2.8대, 그 다음에 이제 면접형이 2.8대, 서류형 2.6대로 예상해봤고,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컷은 다 5.0대로 예상을 해봤습니다. 시립대 세무학과는 조금 이렇게 인기가 있죠. 그래서 일반고 평균이 1.93이라고 해서 학교 추천전에서 2.1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학종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 일반고 컷은 일반고 평균이 2.05이기 때문에 비교과가 우수하면 2.6대까지 가지 않을까 예상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자사고 평균이 4.67이기 때문에 특목고 자사고 컷은 5.0대로 예상을 해봤고요.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같은 경우에 그 내신 컷 2.3대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학종에서는 얼마로 봤냐면 자기 추천 전형에서는 평균 일반고 컷이 한 3.0대, 특목고 자사 5.0대 봤습니다.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내신 컷은 한 2.4대 이렇게 학교 추천 전형에서 봤고요. 그 다음에 두드림 전형에서는 10명 모집하는데 일반고 컷은 3.1대, 특목고 자사고 컷은 5.2대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만 최저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비교과가 좋으면 여기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0.5등급 내지 심지어는 1등급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비교과에 대해서 충실히 준비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합격한 학생들의 상경계열의 학생부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활동 보세요. 교내 창의력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함. 그 과정에서 인공지능 네트워크와 슈퍼 비즈니스를 읽고 구글에서 페이팔, 바이두, 아마존, 삼성까지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한 글로벌 IT 빅브러더들의 경영 전략,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창출될 신시장의 미래를 전망함. 이 과정에서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비즈니스가 아마존의 성장 동력임을 깨닫고 그 구체적인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 웨이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전략을 찾아 읽고 제프 베조스의 강력한 리더십과 고객에 주목하는 아마존식 사업 전략이 AI, 머신러닝, 클라우드, 알고리즘 등 다양한 방식 기술과 접목하면서 거대한 성공으로 이어졌음을 이해함. 또한 관심 분야인 사회적 기업 중에서 키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성공을 이룬 기업이 있음을 알고 진흙, 물, 벽돌 세상을 바꾼 착한 금융 키바 이야기를 갖다 찾아 읽으며 사물 인터넷과 플랫폼 전략을 사회적 기업에 접목시켜 혁신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그런 내용이 있죠. 탐구활동이 부족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찾아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라. 그래서 그것이 제일 공부한 과정을 나타내기 가장 좋은 게 뭐죠? 이렇게 꼬리물기 독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스스로 찾아온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자율활동이나 이런 동아리 활동이나 창체활동 세팅을 이렇게 독서를 연결시키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이 뭐였죠? 책 속에 파묻혀라. 탐구에도 이론과 실천이 중요하다. 이론이 뭐죠? 바로 책 읽고 공부한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이 독서를 통해서 학습한 과정을 나타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평가받는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진로 활동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꼬리물기 독서의 형태죠. 마케팅 분야에 대한 관심으로 마케팅에 기반이 되는 경영 경작에 대한 학습과 수단이 되는 미디어 매체에 대한 탐구 활동을 이어나감. 대상을 설득하기 위해 심리학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들으며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한 이론에 흥미가 생겨 학습 심리학을 읽고 이를 마케팅에 적용해 본 후 심리학과 경제의 관련성을 재확인하고 2학년 때 공부한 행동경제학을 확장하여 소비심리학 등 다양한 참고문을 바탕으로 소비의사 결정의 구성 요소에 대해 탐구함. 이 과정에서 경제학 첫걸음을 수강하며 맹퀴의 경제학, 화폐경제학 등을 통해 쌓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교내 열람실 문제에 마일리지 제도를 적용해 본 내용을 작성함. 작성 과정에서 열람실 환경의 문제점,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학우들과의 의사소통 방식에 의문을 갖고 현대사회와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의 연구 방향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었음. 이것이 이제 진로 활동이 합격한 사례죠. 요번에 이제 세특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특에서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을 갖다 어떻게 이제 어떤 세특이 그 합격한 세특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매출액과 광고료 그리고 생산량과 가용비용의 관계가 서로 연관성이 있음을 관찰하고 이를 수학식원에 적용해 보고자 함. 두별량을 좌표평면에 대응시키면 순서쌍이 증가하는 직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 후 온라인 강좌인 선형대수를 시청하고 증명 과정을 위해 친구들과 토의하는 과정에서 최신 선형대수를 읽고 최적분사와 최소제곱법 단원을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함. 두별량 사이의 관계를 단순 선형외기 분석을 통해서 직선 모델로 표현하였고 그 모델을 구성하는 방법으로는 최소 자승법을 이용한 후 이 직선이 두별량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함수임을 논리적으로 이해함. 신뢰에 적용해 보기 위해 모회사 5개월 동안의 광고료와 매출액의 자료를 단순회기 분석을 하였고 특별히 원점을 지나는 회기 모형으로 생산량과 가용비용 간의 관계를 구성하여 단순 선형회기 모형 구성과 활용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학 수업 시간에 발표함. 이를 통해 여러 경영 관련 자료들이 수학적인 언어로 표현될 수 있음을 깨달음. 이렇게 됐죠. 또 이제 이번에 영어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들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애들을 갖다 선호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의 영어 기초학력이 영어 원서를 부족해서 영어 원서를 수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수업 집중력이 높고 다양한 주제의 독해 지문을 이해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그 다음에 문법적인 부분이나 어휘의 부분에서 타 학생들보다 우수한 실력을 지니고 있음. 영문 주제로 하는 영어 지문을 읽고 요약문을 완성했으며 필수어법과 어휘를 조사해 발표한 자유주제 발표 활동에서 자신의 관심 분야인 경제 경영과 관련해 도서 Fair Trade for All이라는 원서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함. 발표를 통해 아프리카, 남미, 동남아 등 후진국의 영세 농민과 노동자가 공정무역으로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를 소개하고 공정무역 상품이 탄생한 역사적 맥락을 정확히 이해함. 더 나아가 세계경제 불평등의 원인과 그 해소 방안에 관해 심화 탐구하기 위해 Kicking Away the Ladder를 읽고 제3세기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개발정책들이 오히려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고 국제분업화 과정에서 수반된 자유무역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노력함. 선진국의 제3세기에 대한 무방기적인 세계시장 참여 강요가 현재의 경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세계 정부 주도의 자급자족 경제 및 인프라 산업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영문 에세이를 작성함. 이런 내용이었죠. 그럼 여기서 뭐죠? 영어 원서 읽고 영문 에세이를 작성해서 영어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의 이제 진로와 관련된 심학습 과정을 나타내는 우수한 세특의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 사례를 보겠습니다. 평소 경제 현상과 그 원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 너머의 현실 경제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능력이 뛰어남. 특히 경제적 관점에서 시장과 정부 간의 역사적 관계에 호기심을 보이며 이에 관한 심화 탐구를 위해 온라인 강의 경제학 들어가기를 수강함. 이 과정을 통해 현실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최저임금 제도가 대표적인 정부의 시장 개입 사례임을 확인하고 근본적으로 왜 정부의 시장 개입이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함. 도서 시장인가 정부인가를 읽고 학습하며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애담 스미스의 자유주의 사상이 공급량을 지나치게 상승시켜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이어졌음을 확인함. 또한 20세기 중반세기를 지배한 케인즈 경제학의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 케인즈 앤 하이에크를 참고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을 주장한 수정자본주의 또한 완벽한 이론이 아님을 파악함.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보고서를 작성 발표하며 현실 경제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추게 노력하는 열정을 보인, 이게 이제 통합사회에 대한 세특이었죠. 마지막으로 이제 경제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수학 학습의 필요성을 느껴 강의를 학교에 요청하고, 학교 수업이 없었죠. 이런 진로선택 과목이나. 근데 학교에 내가 스스로 찾아서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요청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이렇게 의미있게 평가를 받죠.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는 적극성을 보인, 경제수학 강의를 들으며 행렬과 벡터 연산, 행렬의 특이성, 행렬을 이용한 경제 이론 분석, 다변 싸움성의 미분 등의 내용을 학습함. 더 많은 예제를 풀어보기 위해 경제 경영 수학 길잡이를 읽고 제약화의 최적화 문제를 푸는 라그랑주 승수법을 학습하여 소비자 문제와 생산 문제에 적용하고 발표한, 탐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라그랑주 승수법을 활용한 최적화 보고를 작성하고 라그랑주 승수법의 원리와 적용, 라그랑주 승수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최적화 문제를 푸는 방법을 풀이함. 어떻죠? 되게 우수하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성적 좋고 비교과 활동도 우수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내신 성적이 좀 부족했지만 이런 비교과를 갖고 있던 학생들 중에서는 바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 사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비록 내신에 대한 부분은 상대가 있죠. 친구들과의 어떤 경쟁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비교과에 대한 건 나하고의 싸움인 거죠. 내가 학교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 내에서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관점에서 얼마든지 심화학습한 과정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내신을 극복하는 길이라는 걸 갖다 명심하시고, 내가 원하는 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우셨다고 한다면 상경계열 지원을 위해서는 이러한 어떤 세특이나 창시활동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